자, 이번 시간에는 5개 저장소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 확인하고 그리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위험물 5개 저장소에 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5개 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둬야 되고 습기가 없고 배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주위에 경계 표시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펜스가 쳐져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보유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에 따라서 보유공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게 되면 이류 위험물 중에서 유황이나 인화성 고체 또는 사류 위험물 중에서 제1석유류,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물론 여기서 1석유류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경우에 하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류 위험물이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한번 보시죠.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요. 펜스가 쳐져 있고 경계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자, 뭐 보신 것처럼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일단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안전거리는 기본적으로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 그 다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 표시, 거기 지금 이렇게 담이 쳐져 있잖아요. 그렇게 울타리 같은 걸 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유공지 기준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우는 5개 저장소니까 우리가 이제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는 내화 구조의 벽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해서 보유공지를 확보했었는데, 이거는 뭐 그런 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울타리 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은 없고, 무조건 지정수량 10배 이하다 그러면 공지 너비는 3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그러니까 거의 그 3, 5, 9, 12, 15. 그러니까 지금 10배 초과 20배 이하만 5m고요. 나머지는 3단으로 가는 거예요. 3일은 3, 3일은 6, 3, 3, 9, 3, 4, 12, 3, 5, 15.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것만 5m 이상이죠. 그러니까 암기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단 기준으로 공지 너비가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사류 위험물 중에 4석유류, 육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지 너비는 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육류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불연성 물질이고,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 중에 4석유류는 인화점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유공지가 만약에 9m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여서 3m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개 저장소에 설치하는 선반 설치 기준이에요. 선반. 자, 선반은 불연 재료를 만들고 견관 집안면에 고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선반 같은 경우에는 부속 설비 관련된 위험물의 중량, 풍화중, 지진 영향 등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에 대해서 안전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 뭐 시험 문제 나오기는 이런 문제를 내기가 쉽죠. 5개 저장소에서 선반은 몇 m를 초과할 수가 없는가? 6m 초과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자,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그러면 반면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류 위험물 중에 유황, 인화성 고체. 그러면 결국 이류 위험물 중에서 황화리는 저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사류 위험물 중에 제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다 저장할 수 있는데, 사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점이 0도 이하다. 예를 들면 가솔린 같은 게 인화점이 마이너스 43도니까 결국은 옥 외에 저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장할 수 있는 거, 제6류 위험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에 대해서 쓰시오. 또는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중 사류 위험물은 어떤 것들인지 쓰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 상태 유황에 대한 저장 기준이 또 별도로 특례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자, 덩어리 상태 유황은요,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이런 게 이제 가로 문제로 나오는 거야, 가로 넣기로.
그다음에 둘 이상의 경계 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 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경계 표시와의 간격은 공진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자, 그다음에 경계 표시는 불연 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 경계 표시 높이는 1.5m 이하. 그다음에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고정시킨다 그러면 경계 표시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게 돼 있고, 배수구와 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과산화수소나 또는 과염수산, 육류염물이죠. 이런 경우를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가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눈이나 비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차광이죠. 차광 등을 위해서 옥외 저장소에 캐노피나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 그리고 기둥은 내화 구조로 하고 캐노피 또는 지붕을 불연 재료로 해서 벽을 설치하지 아니해야 된다. 벽을 설치하면 옥외 저장소가 아니죠. 벽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든 옥외 저장소 시설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뭐냐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선반 높이는 6m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옥외 탱크 저장소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찍어온 동영상 보고 그리고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옥외 탱크 저장소를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탱크가 여러 개 보이죠? 자, 옥외 탱크 저장소는 방위제 설치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보통 방위제는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위제의 용량은요, 탱크가 하나일 때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최대인 것의 용량 110%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화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위제는 110%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방위제하고 탱크 측면과의 이격거리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방위제 보이시죠? 네, 탱크 보이시죠? 그 사이 거리는요, 탱크 지름이 만약에 15m 미만이다 그러면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이다 그러면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위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위제를 보시면 지금 이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고요. 보통 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안에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의 고인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배수구를 설치합니다. 자, 배수구를 설치한 다음에 이걸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위제 외부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방위제가 높이가 1m가 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방위제나 간막이 뚜구의 안팎에 방위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옥외 탱크 저장소 보고 계시는데 가까이 좀 더 가보겠습니다. 탱크 위쪽으로 가보면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이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 옥외 탱크 저장소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조금 규모가 좀 있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규모가 작은 걸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야외에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요. 자, 우선 이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공지 다 확보해야 됩니다. 자, 500배, 지정 수량이 500배 이하는 공진업이 3m 이상, 500에서 1000배는 5m, 1000배 초과 2000배는 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는 12m 이상, 3000배에서 4000배는 1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가 옥외 저장소가 3단으로 외우라 했잖아요. 3일은 3, 3일은 6, 3, 3은 9, 3, 4, 12, 3, 5, 15. 이 중에 3일은 6이 틀린 거지. 5m 이상을 한다는 거니까. 암기하기 좋게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외 탱크 저장소에 설치할 때 육류염물은 불연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육류염물 같은 경우에는
보유공지 3분의 1의 너비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1.5m는 유지를 해라.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정선이 500배 이하다. 3m 이상인데 3m를 3분의 1로 하면 1m잖아요. 그렇지만 1m는 안 되고 최소한 1.5m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시 동일 대지인에 2개 이상, 2기 이상의 탱크를 인접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다시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그래도 그때도 역시 1.5m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이제 육류연물인 경우로 보유 공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탱크 통기장치 기준에 대해서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통기관은 안에는 유증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인데 밸브 없는 통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그중에 먼저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직경 30mm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통기관의 선단은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5도 이상 구부려야 빗물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하 방지망을 설치하고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같은 경우에는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하 방지 장치를 설치해라. 이게 바로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에서 가장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은 바로 방위제가 되겠습니다. 방위제에 대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우선 용량을 물어보는 경우, 자, 방위제의 용량, 자, 만약에 방위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일 때, 그러면 하나일 때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 그러면 돼요. 근데 만약에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 만약에 5만 리터짜리가 있고 3만 리터짜리가 있다면 5만 리터의 110%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이 5개 저장 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위제는 110%를 100%. 인화성이 없는 경우 불연성 물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높이 및 면적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봐요. 5개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 높이는 얼마로 할 거냐? 0.5m 이상 3m 이하. 그 다음에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많이 출제되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두께 2m 이상, 지하 매설 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하는 게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위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방위제하고 탱크 측면과의 이격거리. 탱크 지름이 만약에 15m 미만이다. 그러면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하시면 되고 탱크 높이가 15m 이상이다. 그러면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이제 그 계산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아예 그냥 분수 형태로 주관식으로 가로 형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완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방위제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방위제는 뭘로 할 거냐?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 또 방위제하고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뭐냐? 불연성, 또 불침윤성. 결국은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들로 침윤되지 않는 성질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일단 고인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 설치, 또 개폐하는 밸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방위제 안에서 바깥으로 배출하게 밸브 있었고 배수구 장치 있었죠. 그 다음에 100만 리터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는 일단 밸브 등의 그 개폐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높이가 1m를 넘는 경우 방위제 및 칸막이 쪽의 안팎계는 방위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50m마다 우리 보셨죠? 영상물에서 계단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계단 위로 가서 안에를 보고 그리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1m 이상 되면 멀리서도 그 안에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또 요 이氧화탄소는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氧화탄소 5개 탱크 저장 설치 기준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재질은 뭘로 할 거냐? 바닥에 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 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벽이나 바닥의 두께는 얼마 이상으로 하냐? 0.2m 이상으로 한다. 이거 이氧화탄소에 대한 5개 탱크 저장소 설치 기준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